미국의 한 가정집 부부가 서로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한국이요? 여성은 신경질적으로 말했어요. 맞아, 단지 몇 년뿐이야. 남성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무슨 사연이기에 부부가 대립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성공한 영양학자로 미국의 학교 급식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건강한 식단을 강조해왔어요. 제 삶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고 편안했어요. 저는 뉴욕을 떠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다니엘이 한국에서 연구 기회를 얻었다며 가족이 함께 이사를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모든 게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한국이요? 제가 신경질적으로 웃으며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한국말이에요? 맞아. 다니엘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엘리. 그리고 몇 년뿐이야. 몇 년뿐이라니. 그 말이 좀 더 쉽게 들리게 만들 의도였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너무 막막했어요. 친구들, 직장, 그리고 익숙한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난다는 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가장 큰 걱정은 우리 아들 올리버였어요.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평소에도 새로운 음식을 잘 먹으려 하지 않던 아이인데 모든 게 낯선 나라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걱정거리가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바로 학교 급식이었어요. 저는 미국의 학교 급식이 어떤지 직접 봤어요. 올리버가 다니던 공립학교에서는 무료 급식을 제공했어요. 처음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학교 밥이 맛이 없다며 투덜거리며 집에서 배고프다며 간식이나 과일 등의 음식을 찾는 거예요. 저는 단순히 입맛에 맞지 않아 안 먹고 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급식 사진을 찍은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전 사진 속 급식판 위의 음식을 보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교에서는 조리 없이 냉동 음식을 데워서 주는 게 전부였어요. 눅눅한 피자에 고무처럼 질긴 치즈, 몇 시간이나 방치된 것 같은 햄버거, 축 늘어진 감자튀김과 샐러드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음식들. 거기에 마지막으로 추가된 건 인공향이 잔뜩 들어간 과일, 젤리나 설탕 덩어리 푸딩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놀라서 학교 식단을 보니 식단도 대부분 피자가나 비슷한 음식이 계속 나오는 거였어요. 그냥 날마다 비슷한 식단이었죠. 그래서 저는 직접 도시락을 싸주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샌드위치를 만들고 과일을 귀여운 모양으로 잘라 담고 작은 쪽지를 넣어 올리버가 기분 좋게 식사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하지만 직장일과 바쁜 아침 시간 속에서 그런 걸 매일 하는 건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날은 그냥 포기하고 올리버가 학교에서 급식을 먹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러다 올리버가 한국 학교에 다니게 된다고 생각하니 저는 최악의 상황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급식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미국과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지레 짐작했어요. 도시락을 싸서 보내면 될 거야.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일단 한번 기다려보자. 다니엘은 웃으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어. 저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차피 중요하지 않았어요.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우리는 한국으로 가야 했어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면서 뉴욕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는 걸 바라봤어요. 속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올리버는 괜찮을까? 우리는 괜찮을까?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자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한국에서의 첫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길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익숙하지 않은 언어가 들려왔어요. 내 온사인이 반짝거리고 작은 식당들 사이로 낯선 음식 냄새가 풍겨 나왔어요. 새로운 곳을 경험하는 게 신기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몹시 피곤했어요. 하지만 올리버는 완전히 신이 났어요.
그는 두 눈을 반짝이며 여기저기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엄마, 저거 김밥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 먹어볼 수 있어요? 올리버는 앱으로 배운 한국어를 하나하나 발음해보면서 점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저보다 훨씬 빠르게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걱정됐어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학교였어요. 올리버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까? 선생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점심은 어떨까? 올리버의 입학을 위해 다니엘과 함께 학교를 방문했을 때 저는 급식에 대해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학교에서 점심을 제공합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예요. 순간 몸이 굳었어요. 무료 급식이요? 속이 불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무료 급식은 보통 질이 낮아요. 미국에서도 봤거든요. 대개 냉동식품을 데운 후에 방부제가 잔뜩 들어간 음식들을 내놓곤 했어요. 머릿속에 끔찍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올리버가 물컹하게 익어버린 파스타나 퍽퍽한 치킨 너겟을 찔러보면서 입맛을 잃는 모습이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어요. 아, 좋네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혹시 직접 도시락을 싸서 보내도 되나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 급식을 좋아해요. 굉장히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균형 잡힌 식단.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직접 보기 전까진 믿을 수 없겠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한국 학교 급식이라고 입력한 후 이미지를 눌렀어요. 그리고 거의 숨이 멎을 뻔했어요. 화면에는 갓 지은 밥, 따뜻한 국, 생선이나 불고기 같은 단백질 요리, 형형색색의 채소 반찬, 그리고 과일이나 요거트까지 담긴 식판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모든 음식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따뜻하고 신선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된 느낌이었어요. 이게 현실일 리 없어.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분명히 특별한 날에만 나오는 급식 사진일 거라 생각했어요. 이런 음식을 매일 제공할 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한국 음식을 거부할 수만은 없었어요. 올리버가 한국 학교를 가기 전까지 저희는 점진적으로 한국 음식에 적응하는 연습을 했죠. 처음에는 미국식 햄버거와 감자튀김, 샐러드 같은 익숙한 음식들을 먹었지만 서서히 불고기, 김밥, 된장국 같은 한국 음식을 시도해 나갔어요. 올리버는 예상보다 빠르게 적응했고 특히 불고기와 비빔밥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반면 저는 여전히 한식이 낯설었지만 아이가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대비는 해야 했어요. 올리버의 첫 등교 전날 밤, 저는 간단한 샌드위치를 만들고 사과 하나와 작은 주스 한 팩을 넣어 도시락을 챙겼어요.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 저는 올리버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올리버는 코를 찡그렸어요. 꼭 가져가야 해요? 학교 급식이 맛있으면요? 저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학교 급식 먹어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도시락도 가져가. 올리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표정을 보니 별로 내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올리버가 학교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여기 생활이 마음에 들까? 수업은 잘 따라갈까? 점심은 먹을 수 있을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 뿐이었어요. 아침 내내 시계를 확인했어요. 몇 분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속 확인했어요. 올리버를 데리러 갈 때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셀 정도로 긴장됐어요. 전에도 걱정된 적은 많았지만 이번만큼은 차원이 달랐어요. 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올리버를 찾아 두리번거리다 드디어 아들을 발견했어요. 올리버. 저는 손을 흔들며 불렀어요. 올리버가 돌아봤어요. 그리고 활짝 웃었어요. 귀에 걸린 듯한 눈까지 반짝이는 커다란 미소였어요.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적어도 울지는 않았구나. 엄마, 점심 진짜 최고였어요. 올리버는 뛰어오면서 가방을 흔들더니 핸드폰을 꺼냈어요. 봐요. 사진 찍었어요. 아들은 핸드폰 화면을 제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고 저는 깜짝 놀라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사진 속 급식판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갓 지은 밥, 따끈한 된장국, 여러 가지 반찬, 볶은 시금치, 신선한 과일, 모든 음식이 정성껏 만든 것처럼 신선하고 균형 잡혀 있었어요. 이게 오늘 급식이었어? 저는 너무 놀라 눈을 깜빡이며 물었어요. 올리버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내일은 생선이랑 잡채 나온대요. 저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어린이 영양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특히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리버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런 식사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것도 무료로요. 말문이 막혔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맛있었어? 저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물었어요. 완전 맛있었어요. 불고기는 진짜 부드러웠고 시금치도 하나도 안 써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국 있잖아요, 엄마. 저 된장국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 집에서 먹던 인스턴트 된장국이랑 완전히 달라요. 올리버는 계속 말했어요. 그날 나온 음식 하나하나를 신나게 설명하면서요. 학교 급식 이야기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는 최악을 가정했어요. 한국 학교 급식도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어쩌면 더 형편없을 거라고까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괜히 걱정하며 샌드위치까지 챙겨 보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증거를 보니 깨닫게 됐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요.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혹시 이 외에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더 있지 않을까? 저는 올리버의 학교 급식을 계속해서 떠올렸어요. 사진, 올리버의 들뜬 목소리, 그리고 정말로 점심을 즐겼다는 사실까지. 너무 좋게만 들려서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교의 급식실을 방문해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물론이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저희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자랑할 만한 부분이에요. 자랑스럽다니.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학교에서 급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급식이 그냥 의무적인 일이었어요. 필요하니까 제공하는 거지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급식실에 들어서는 순간 제 첫 번째 생각은 여긴 미국과 완전히 다르다였어요. 미국의 학교 급식실은 보통 시끄럽고 정신없고 기름 냄새와 인공 치즈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음식은 데운 냉동식품이거나 플라스틱 포장지에서 바로 꺼낸 것들이었어요. 아이들은 줄을 서서 서둘러 음식을 받고 급하게 앉아서 대충 먹거나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급식실은 밝고 깨끗했어요. 서두르는 아이도 소리를 지르는 아이도 없었어요. 학생들은 조용히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줄을 서 있었고 한 명씩 차례로 음식을 받았어요. 음식은 따뜻하고 신선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정성스럽게 담긴 채소,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이 있었어요. 패스트푸드가 없었어요. 피자도, 냉동 너겟도, 설탕 가득한 푸딩도 없었어요. 그 대신 진짜 음식이 있었어요. 신선한 재료로 만든 건강한 식사. 아이들은 긴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식사를 했어요. 그 누구도 음식을 남기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신의 식판을 깨끗하게 비웠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닌 이건 문화였어요.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급식실 직원분께 다가갔어요. 이건 정말 놀라워요.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 급식 메뉴는 누가 계획하는 건가요? 그분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학교 영양사가 보건부와 협력해서 균형 잡힌 식단을 계획해요. 저는 깜짝 놀라 다시 물었어요. 정부가 급식 계획에 참여한다고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정부 지원을 받아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요.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미국에서는 학교 급식이 늘 뒷전이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우선순위였어요. 다시 올리버를 보니 친구들과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저 식사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올리버는 배우고 있었어요. 음식에 대해 배우고 영양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진짜로 돌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올리버의 학교 급식에 대한 열정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커졌어요. 이제는 새로운 음식을 먹는 걸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요. 김치도 조금씩 먹기 시작하고 잡채도 후루룩 먹었고 심지어 매콤한 떡볶이까지 거침없이 먹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마다 하루 종일 먹은 음식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오늘은 평소와 다른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처음엔 냄새가 좀 이상했는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었어요. 아빠, 저 이제 비빔밥 제대로 비빌 줄 알아요. 친구 민준이가 알려줬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느 날 오후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있던 올리버가 핸드폰을 들고 씩 웃었어요. 엄마, 이거 봐요. 올리버는 자신의 미국 SNS에 학교 급식 사진을 올렸어요. 식판 위에는 여러 반찬과 따끈한 밥, 찐 채소, 김치, 그리고 국 한 그릇이 있었어요. 또 다른 사진에는 매콤한 제육볶음과 신선한 과일, 그리고 새콤한 단무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잠깐만 이게 공립학교 급식이라고. 이거 우리 집 밥보다 더 잘 나온 것 같은데. 말도 안 돼. 이게 무료라고. 장난이지. 올리버의 게시물에는 미국 친구들과 부모님들,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 댓글을 달았어요.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뉴욕에 있는 친구 중 한 명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 학교 점심은 눅눅한 치즈버거랑 차가운 감자튀김이었어. 너네 학교 급식은 진짜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것 같다. 몇몇 부모님들은 직접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어요. 이거 진짜예요? 한국 모든 학교가 이래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였어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내가 한국의 학교 급식에서 배운 것이라고 정했어요. 제가 본 신선한 재료,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급식실에서 느껴진 따뜻한 공동체 문화. 그 모든 걸 글로 담았어요. 한국 정부가 학교 급식을 지원해서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썼어요. 그리고 미국 학교 급식의 현실과 비교했어요. 가공식품과 저품질의 음식이 제공되는 급식과 말이죠. 게시하기 전에 잠시 고민했어요. 과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 하지만 결국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 이메일함이 터질 듯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제 글이 바이럴이 됐어요. 미국 전역의 부모들이 분노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자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연락해 인터뷰를 요청했고 뉴스 매체들은 올리버의 급식 사진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제 글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움직임을 만들어냈어요. 이 모든 걸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급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어쩌면 정말로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몇 달이 지나고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대표적으로는 한국을 사랑하게 됐죠. 처음에는 그저 견디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잠깐만 적응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냥 버티면 된다고요.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런 생각은 점점 사라졌어요. 올리버는 한국에서 점점 더 잘 적응했어요. 이제는 한국어도 훨씬 많이 했고 가게 주인들에게 밝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까지 했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새로운 음식을 먹는 걸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니요, 이제는 오히려 좋아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올리버가 김치를 통째로 집어먹고 있는 걸 봤어요. 안 매워? 제가 눈썹을 올리며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씩 웃었어요. 아니요, 맛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아들이 저보다 더 한국 사람 같아지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 요리 수업을 들어야겠다고요. 올리버가 사랑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으로 돌아가서도요. 처음 불고기를 만들었을 땐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두 번째는 간장을 너무 많이 넣어서 짜게 됐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고추장 양념을 완벽하게 섞는 법을 배웠고 김치를 발효하는 과정도 익혔어요. 그리고 한국 요리사들이 자연스럽게 해내는 맛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요리를 하나씩 배워갈 때마다 저는 더 깊은 무언가를 이해했어요.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성과 인내심과 전통이 담긴 것이었어요. 변화한 건 올리버뿐만이 아니었어요. 저 역시 변했어요. 어느 저녁 식탁에 앉아 올리버에게 직접 만든 잡채, 김치, 그리고 완벽하게 구운 불고기를 내줬어요. 올리버가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지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거 엄청 맛있어요. 저는 뿌듯해서 웃었어요. 다행이다. 기분이 좋은걸. 올리버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 잠시 생각하더니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엄마, 우리 미국 돌아가도 한국 음식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 우리가 한국에 와서부터 바뀐 모든 것들을 떠올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먹는지, 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저는 올리버의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미소 지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우리 삶에서 잠깐 머무는 곳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제 우리의 일부가 되었어요. 언젠가는 떠나겠지만 한국은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